근데 자, 우리를 일본하고 비교를 해본 건데요.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막 폭등했는데 우리가 강의의 통화인 M2 공급량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뭐 계속 늘었죠. 주택 대출도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었죠. 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뭐 단순하게만 생각하더라도 아니 뭐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네. 뭐돈 빌리는데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쉽고 이자율 떨어져 있는 네. 상황에서 집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만 놓고 우리가 보면은 예.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부와 우리 한국은행이. 예. 우리 국채 잔액 추이를 보면 역시 이거 시중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건데 계속 지금 2017년부터 보면 546조에서 840조로 늘어났습니다. 예. 가계대출도 계속 늘어납니다. 예. 금융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나 은행이 취한 정책은 집값 상승 촉진 정책이 아니었느냐. 예. 그러니까 일본도 결국은 일본의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제 정부 규제만 깔짝깔짝 규제를 하면서 돈은 계속 풀고 금리를 낮추는 그 속에서 버블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기 방어 측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주저하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걸 주저를 하다 보니 이제 일본은 좀 그랬던 측면이고 저희는 오히려 경기를 살리려고 지금 너무 지금 그 금리를 오히려 올리는 걸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경기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게 보면 일본하고 뭐 비교를 해봐도 저금리 과잉 유동성 이를 정부가 이제 촉진했어요. 사실은 이건 집값을 굉장히 폭등시키는 요소들인데 그렇죠. 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느냐. 집값 이렇게 저금리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청년 실업 문제, 팬데믹 불안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게 감안하면 되니까, 예. 결국 집값을 급등하는 요소들은 놔두고 25차례의 대책이라는 게 결국 과잉 유동성이나 저금리 같은 건 놔두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25차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결국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인데 그 부분이 아닌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투기꾼 대책이죠. 그야말로 투기만 잡자. 그러니까 투기꾼을 때려잡기 위한 대책에만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수요 억제 정책이긴 한데 사실 본원적인 유동성이나 저금리는 손대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죠? 그 말씀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결국 일본에서도 보면 그 정치적 쟁점이 됩니다. 버블이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그 동안에 취하지 않은 강력한 조치인 부동산 총량 규제. 그다음에 일본 은행도 이제 대중들의 비난을 의식해서 결국은 금리를 급격히 인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글쎄요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면 그 일본에 아마 일본식 버블 붕괴를 상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본과 같은 이런 마지막 단계의 어떤 강력한 어떤 정책들 지금 우리가 금리를 자체적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은도 지금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아주 급격히는 못 올릴 것 같은데 미국이 만약 급격히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도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요인들로 해서 우리도 일본식으로 버블이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아직 뭐 버블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뭐 버블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일본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버블이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럼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일단 오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죠. 세금 대출 규제 지금 하고 있고 가격 저항선이 있어가지고 사실 더 오르긴 좀 어려운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근데 입주량은 지금 현재 과잉 유동성 상태고 대선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고 입주 물량 부족, 매물 부족.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대외 변수. 이건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가령 올린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한국도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는만 낮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그렇죠. 이런 대외 변수 굉장히 큰 영향입니다. 인플레와 금리.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어떤 과잉 규제, 금융이나 대출에 대해서 본질적인 규제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어쨌든 앞으로 대선이 가까워지면 정부 여당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다음에 정책 효과,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솔직히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으로 보면 상승기에 마지막인지 8분 응선까지 왔는지 7분 응선인지 아니면 혹은 이 정점에 와 있는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누구도 결과론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있습니다. 거여서 사실은 뭐 아까 저희가 지난 시간 또 얘기했지만 아직도 폭등할 거라고 몇 년 더 간다는 얘기도 꽤 있거든요. 사실. 있죠. 예. 근데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거는 지금 금리가 생각만큼 안 오를 수 1, 2% 그렇죠. 정도 수준에서 올리기 어려울 거라는 네. 건 누구나 또 알고 있는 네.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1, 2% 정도 수준에서 올리고 그쳐버린다면 이 정도면 견딜만 하지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시장에서 금리의 영향이라는 게 너무 큰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출 총량은 사실 대출 자체는 지금 굉장히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경우 9억 넘으면 사실상 중도금 뭐 신규 분양은 아예 중도금도 못 받고 15억 넘으면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 법인은 아예 뭐 지금 이제 대출이 아예 금지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은 막혀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실 금리 자체를 지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걸 섣불리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이제 어떤 선진국이 과연 선제적으로 금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한국도 따라가는 정도의 역할 뭐 정도가 되겠지. 이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하기는 그래서 결국 제일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어렵지 대외 않을까. 변수 미국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그렇죠. 미국도 아까 사실 말씀하신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쩌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이제 일본의 경우에 보셨지만 일본도 결국은 어떤 정부가 정책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실기했다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법을 물론 거기는 이제 법을 뭐 막지 못한 이제 너무 늦게 이제 했다라는 거였지만 우리도 만약에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별반 제가 봐서는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거고 내년에 이제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그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어떤 정책이 펼쳐지느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국발 이제 이 금리 변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이대로 상황을 특별한 그게 없는 한은 상승할 가능성이 뭐 연말까지 지금으로서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큰 변동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당장 지금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기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계속 규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쪽에 어떤 더 오르지 못하게 묶는 정도의 규제인 거지 사실은 지금 그거를 가격을 뭐 다운을 시킨다든지 안정을 시키는 상황은 좀 어렵다. 그렇다고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방에서 받쳐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밑에서 탄탄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더 오르기도 사실은 지금 물론 오를 가능성 쪽에 조금 더 아마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게 결국은 오래가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결정짓는 어떤 하나의 분기점이 오는 게 결국은 내년 대선이 아니겠느냐.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아마 그래서 그 내년 3월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크게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이 정부에서 어떤 걸 뭘 세게 더 여기서 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글쎄 뭐 이게 정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집값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되면 정부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죠. 어떤 카드를 꺼내 카드들이 막 나오겠죠. 일본 같은 경우 부동산 총량 규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추가 대출을 다 막아버린 거고 그러면 부동산에 거래를 할 때 더 살 수 있는 세력이 아예 없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당시에 총량 규제라는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사실은 지금까지 아까言った 금융이나 대출의 측면에서 보면 일부는 막았지만 아까 통계를 보면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대출도 늘어났기 때문에 뭐 정부가 사실은 집값을 못 잡은 게 아니고 안 잡은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정부가 정말 잡겠다고 이게 왜냐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니까. 부작용인데 일본도 그 부작용을 알았지만 결국은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컨센서스가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반적인 지금 집값 자체가 모든 지역이 다 올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물론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들 집값 올랐으니 좋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집값이 올라서 만약에 내가 집을 팔 때는 지금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 그 세금을 내고 내가 다른 집으로 옮겨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금리가 싸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내가 남는 건 없기 때문에 옮겨갈 유인 자체가 별로 없어진다. 그렇다면은 결국 내 지급을 더 자꾸 올려서 받거나 왜냐하면 세금은 계속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보유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수요자 입장의 선택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집값이 폭락은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정이지. 그러니까 점진적 하향 조정에 의한 어떤 소프트 랜딩이 필요한 건데 그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금리 부분은 우리가 쉽게 건드리기는 어려운 거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만 어떻게 뭐 경기가 지금 우리만 좋아지고 뭐 이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한국이 움직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은 결국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과 어떤 제가 봤을 때는 그 규제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조여야 될 부분이 있지만 결국 어떤 건 거꾸로 공급과 관련된 정책은 다 풀어야 된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급과 관련된 정책은 다 푸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은 답이 안 나와요.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어찌됐건 유동성은 널려 있고 주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게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정부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에서 어떤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카드로 뭐 여권의 대선 주자가 그걸 던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부는 못 한다. 왜? 이미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집값이 안정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